정시의 사주명리 189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8번째 시간으로 재성의 전편인 188강에 이은 후편이 되겠습니다. 188강에서는 188강의 재성론에서는 재성의 일반적 성정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제극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189강인 본강은 육친론의 8번째로서 정제와 편제를 아우른 재성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생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재생살은 재성이 편관을 생조하여서 편관의 살성이 강해지니 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하여 일간의 일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의 여명은 옆의 명입니다. 예의 여명입니다. 여명은 1958년 그 유명한 무술년에 태어나서 경신월에 편관월에 난 사람입니다. 재생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관이 힘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주를 많이 극하게 되는 것이죠. 간목을 많이 극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더하여서 간목은 을목을 또 보살펴야 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명은 신월에 경신월에 태어난 갑술의 일간으로서 극신약한데도 을축의 을목의 형제를 보살펴야 할 팔자가 되었으며 또 재성이 경금 칠사를 생조하게 되어 칠사로 인하여서 힘이 세워진 칠살이 간목을 극을 심하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된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의 흐름이 태어나서부터 작년기에까지 그런대로 결실을 이룰 수 있었기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운의 흐름이 즉 사오미 하국으로 처음에 흘렀고 다음에는 임묘진 목국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어떤 대운이 흘렀기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명조는 병진대운에 제살하고 또 진술충으로 남편과는 갈라서게 되었고 즉 병진대운입니다. 병진대운은 식신이죠. 병화가 식신이 즉 경금을 제살하게 된 운이 되고 또 진토는 진술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을묘대운에서는 또 46 을묘대운에서는 묘술합으로 다시 묘술과 을묘대운은 묘가 합쳐져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생살의 명조도 운에서 식신의 제살운이 온다면 일신에 큰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생살은 매관, 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관, 매직으로서 청탁을 의미하여서 살성이 높은 곳에 자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속성, 즉 관을 사고 팔고 책을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매관, 매직입니다. 속성을 의미하였으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진 개념으로 재생살의 금전적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살은 매관, 매직을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생살을 가진 명조는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자식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재생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다음에는
재생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관은 내가 돈을 벌어서 여명인 경우입니다. 여명인 경우에 재생관의 의미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관을 생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내가 가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재성이 여러 개 있다면 관리처, 수입처, 사업처가 여러 곳일 수도 있으며 마트나 슈퍼 등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단일 제품이 아니고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재성을 육친으로 보아 부친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부친의 사업처에 내가 근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재성이 귀신 역할을 할 때는 부친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정 살림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재생관 속에 있기에 명주가 직접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재성을 시모로 보았을 때는 명주가 시모와 함께 동조할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며 또 시모의 도움으로 내 배우자가 건실해졌다는 의미로서 시댁의 도움으로 살고 그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관에서 편재를 정재보다 크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관과 편관의 구별은 언제나 크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일간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십성입니다. 재성이 금전으로 한정하여 볼 경우에 천간에만 있다면 낭비벽으로 둔갑할 수 있고 또 지지에만 있다면 내 돈이 얼마인데 자랑질만 있는 사람이기 쉬우며 천간에도 지지에도 없는데 지장간에만 있다면 대부분 인색한 사람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는 수전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재성이 명조에 없거나 있어도 형충파이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성의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성을 부친으로 본다면 천간에 있는 재성은 유랑의 벽이 있는 부친이며 두 개가 천간에 있다면 두 집을 부양해야 하는 부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의 유무와 위치에 따라서 부친의 성향과 발복의 의미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성이 없다고 부친이 없을 수는 없으며 재성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부친 생존의 근묘화실을 논하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과 일간이 합의되는 경우에 양간의 여명이라면 시모와의 관계는 고부 갈등을 겪지 않는 무난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신금의 재성을 만나거나 지지에서 유금을 만날 경우에 해당하며 또 경금일간일 경우에는 을목의 재성을 만나거나 묘목을 만날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정제는 알뜰함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제와 정관으로 구성된 명조는 순리를 쫓는 사람들이며 여성이 정제와 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신의 내재로 인해서 배우자가 힘을 얻어서 출세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죄다 관약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마마보이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극인이 일어나는 운에서는 부모의 다툼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이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친이 연로하고 병을 앓아온 경우라면 명을 다하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관련된 것이라면 잘 풀리지 않고 계약할 일이 있어도 잘 진행되지 않거나 실수가 나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사 시험 등 모든 시험에 불리한 운이기도 하며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재화의 불비로 인해서 진행에 차질이 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극인이 돈으로 인하여서 원인이 되는 경우는 돈이 많아도 인성에 해가 미치고, 이와는 반대로 돈이 없어도 인성에 해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이 없고 제극인이 되어 있는 명조이거나 인성이 있고 관이 없는 명조여서 재운이 올 때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병정화 일간이 갑을목을 가지고 운에서 경신금이 온다면 무관의 경우는 오롯이 인성이 피하게 되어서 명주의 불빛이 즉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없는 재생관을 가진 명주는 어느 회사이든 부서이든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인성은 도장의 결재권으로서 관의 자리는 얻었지만은 결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관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사주에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이거나 정편재가 있어도 편재가 강할 경우이거나, 정편재가 있어도 정재보다 편재가 강할 경우이거나, 세 번째, 정재가 없는 편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명조입니다. 편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명조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재는 보수적으로 재성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 편재는 정재보다 유통되는 금전의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합니다. 을일간이 기토인 편재를 월간에 두고 간목인 급재와 재성을 두고서 쟁재하는 구조의 경우는 간목이 연간에서 기토재를 두고서 서로 싸우는 쟁재하는 구조의 경우는 재성의 이탈을 겪게 되어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재물도 탈취당하는 형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양간인 급제가 나의 재성과 합을 하는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빠져나가고 배우자도 헤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은 간목의 연간에 있는 간목이 쟁재하는 기토를 즉 각기 합으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탈취당하고 배우자도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가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을 이룰 때, 그리고 기계무로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래서 무게합을 이룰 때, 또 신금과 을목과 경금을 이루고 있을 때, 즉 경신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쟁재를 이루죠. 그리고 또 개수와 임수가 같이 정화를 보고 쟁재할 경우에 정임합을 이루게 되어서 재성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면서 이와 같이 응가는 경우는 정화나 기토나 신금이나 개수의 응가는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성의 노인 위치에 따라서 그 돈의 소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재성이 지지에서 비견과 합을 하고 재성이 지지에서 무오일주에서 재성은 자수가 되겠죠. 자수가 지지에서 즉 진토와 같은 토이니까 진토와 신자진해서 진토와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을 하고 내 형제가 있는 경우는 형제로 쏠리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며 나는 좌우충으로서 돈 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하고는 이 돈은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 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자일주라면 나도 무오일주가 아니고 나도 무자일주일 경우에는 형님 돈과 나의 돈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덜합니다. 여기도 자가 있고 여기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자는 나의 돈이고 무토일간의 돈이고 여기 있는 돈은 진토의 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수일간이 미토를 넣고 개수일간이 미미의 걸대를 넣고 미토를 넣고 화국을 이루면은 사화를 보아서 사오미의 화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화국을 이루면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장남이라면은 사화의 재성이 모두 나의 것이지만은 사화의 재성이 전부 나의 것이 되지만은 형제가 있다면은 이때 사오미는 합이 되기 때문에 형제가 있다면은 서로 나누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의 열기 또 화기 열토로 미는 화기 열토죠. 열토로서 미개척지의 땅은 이 미는 땅은 땅이지만은 미개척지의 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개척지의 땅은 축의 운이 들어와서 충이 될 때, 충의 운이 와서 충이 될 때 그 열기를 식히고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개발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축의 운을 이 미토의 땅이 미개척지의 땅이라면 축의 운이 올 때 충이 일어나서 땅이 개발되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돈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돈이 많은 재벌 사주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재 사주라도 돈이 많을 수 있으며 천간에 재성이 있고 뿌리가 없다고 하여서 돈이 적은 것도 아니며 또 재성이 투관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재물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또 천간에 재성이 극을 당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지지에서 재성이 형살이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합하여서 다른 육친으로 변하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에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성이 일간과 명합과 그리고 암합이 있는 경우에 이 명합은 재화나 그리고 육친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암합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육친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으며 암합이라도 화계 묘속의 암합은 육친의 암합으로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경을 합은 명합이 되고
또 경진, 을, 진토 속의 묘석의 화계 묘석의 을목과의 경을 합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운에서 재성이 오면은 일단 돈의 유통은 좋아져 돈으로 인한 숨통은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도 넓어지며 주위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재운이 오면서 제가 급여일 경우에는 직급이 오르는 시기로 따라서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현재는 장사나 사업을 하기 없는 돈으로 그 규모는 아무래도 정제보다는 클 때가 많습니다. 편재운이 온다면 창고의 입출이 늘어나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왔다면 부를 이룰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일단은 재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유통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이익을 얻어서 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성이 인신사회이면 가장 활달하며 좌오묘유라면 상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진술충미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풀릴 것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하여 재운을 놓친다면 허망할 수 있습니다. 재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 재운은 부의 성취를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89강으로 재성의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